자,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시고, 이제 오늘 이제 J리그랑 K리그를 분석할게요. 해외 축구는 나중에 따로 영상에 또 올라갈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멤버십이, 또 유튜브에는 멤버십이 새로 자리를 잡았고, 어제는 그냥 열혈처럼 뭐 VIP처럼 전체적으로 그냥 승패 라인 뭐 다 올려드렸어요. 승패 라인 다 올려드렸고 조합도 다 올려드렸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조합적인 측면에서는 주력은 맞았어요. 물론 이렇게 3개 올리면은 대부분 주력만 가시죠. 물론 부주력이랑 뭐 10배 이상도 가신 분도 있을 건데 어제는 이제 승패 라인은 다 맞았어요. 근데 언어버 라인에서 좀 아쉬웠고 뭐 주력은 들어왔고 역시 언더 틀렸고 10배 이상짜리는 당연히 10배 이상이니까 10배를 맞추기 위해서 햄물을 끼워놨는데 분명히 저거 그냥 릴승 뭐 트벤테승 이렇게만 가신 분들 있을 거다. 그래서 뭐 잘 골라가셨으면 잘뭐 드셨겠죠.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표를 이대로 올려놨기 때문에 뭐 다 따라가기는 이 사람이 아직 뭐 실력이 검증이 안 됐으니까 주력만 따라가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적중되신 분은 축하드리고 뭐 나머지 그래도 똑같은 비중으로 가셔도 주력이 3배 조금 넘었기 때문에 뭐 평타는 쳤으니까 뭐 똑같이 갔어도 만약에 101010 갔다 해도 똑같이 가도 뭐 손해는 아니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그 뭐야 유튜브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상하이 상강 오버를 굉장히 많이 가셨다고 그러던데 저는 표에 A0102232398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A공님 또 감사드리고 표 보내드릴게요. 저는 표의 조합에는 아예 상하이 상강 오버를 넣지도 않았어요. 좋아 보이지가 않았고 안 넣었는데 그걸 또 많이 가셨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A010님은 지금 표 바로 보내드릴게요. 아직 시작 전이니까. 자, 그리고 오늘 경기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경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경기가 없어가지고 빠르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 뭐 길게 말할 것도 없고. 자, 일단은 나고야 대 시미즈 2시 경기 여러분 시간을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둘 다 이제 주중에 경기가 있었고 다 1군 라인업을 다 사용을 했어요. 물론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2군 정도, 1.5군, 1.7군 정도 쓴 팀들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둘 다 1군을 사용했고 나고야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간바 오사카전 그때 경기에서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나고야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패배를 했죠. 뒷심이 부족했다. 초반에 좋은 그 리그 시작하고 초반에 좋은 수비력이 이제 다 간파가 된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고 작년에 이제 초반에 뭐 조가 있을 때 당시 약간 닭공으로 가는 게 또 다시 맞지 않나라는 느낌도 들고 최근에 경기력들을 보면은 실점률이 좀 많아졌어요. 수비를 이제 다른 팀들이 또 간파를 했다는 것도 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포메이션을 좀 바꿔야 되는데 너무 고정적이에요. 4-2-3-1을 꾸준하게 쓰고 있죠. 이제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나마 이제 앞선에서 그 가시마에서 활약했던 카나자키 무가 최근에 뭐 2경기 나와서 3골 기록하고 물론 PK 골도 있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뭐 골을 넣어줄 수 있는 메인 스트라이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브라질의 뭐 2인방 자비에르랑 마테우스가 옆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 라인은 그래도 좀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초반에 너무 득점력이 없었는데 최근에도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뭐 2득점, 1득점, 2득점, 뭐 2득점이긴 한데 초반보다는 많이 낮았어요. 상대들이 그렇게 약한 팀도 아니고 뭐 요코마리라든지 그리고 뭐 가시마, 뭐 비셀고베, 뭐 간바오사카 어느 정도 급이 있는 팀 상대로도 득점력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반면에 이제 시미즈 이 인간들은 지금 그 쇼난전 클린시트 경기 하고 나서 제가 확실히 말을 해드렸죠. 그 클린시트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 다음 경기 무조건 골을 쳐먹힌다. 오라가전 바로 2골 쳐먹혔죠. 일단은 경기력을 보면은 시미즈가 이제 전술을 좀 바꾸고 있어요. 원래 4-3-3에서 뭐 3-4-3이나 3-5-2 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뭐 전술을 좀 변화 주고 있죠. 워낙 이제 실점이 많다 보니까 전술을 좀 바꾸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괜찮고 뭐 전체적으로 경기 이제 양상을 보면은 잘 밀어붙여요. 잘 밀어붙이는데 중요한 거는 골 결정력이 없어요. 그 앞선에 이제 까를리뇨스 주니오랑 뭐 후니오르
뭐 이렇게 투톱이 나올 때가 뭐 주로 많죠.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인 니시자와가 받쳐주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까르니우스 주니오가 골을 못 넣으면 힘들어요. 왜? 후니오르 같은 경우는 11경기 나와서 한 골밖에 넣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얘만 이제 공세를 좀 잘 막아준다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최근에 이제 붙은 팀들도 다 그런 플레이를 많이 했죠. 근데 일단은 득점력을 떠나서 수비력이 개망이에요. 수비력. 가장 큰 문제가 수비력이 개망이고 특히나 오늘 이제 산토스가 오늘 부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확정은 안 되는데 뭐 중원의 이제 핵심이죠. 수비형 미드필더도 될 수 있고 수비수가 될 수 있는 산토스가 오늘 부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미정 상태입니다. 그것 또한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나고야 같은 경우 27득 18실점 물론 시즌 초반에 그 잘 막았던 실점 때문에 좀 적어 보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시미즈는 득점력은 뭐 나고야랑 크게 차이가 없지만 실점률이 42실점이에요. 42실점. 경기가 물론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는 아니지 어느 정도 달려왔긴 한데 너무 많다. 이거 수비력이 너무 개헬이고 직전에 이제 맞대결에서 나고야가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가져갔죠. 근데 지금 나고야는 원정보다는 홈에서 더 경기력이 더 좋은 것도 사실이고 물론 경기력 자체는 비등했어요. 비등했지만은 시미즈가 그때 리그 이제 초반 때보다도 훨씬 더 답이 없는 상태로 내려왔고 오늘 뭐 부상자 명단에도 전체적으로 산토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그래도 나고야가 지금 하락세를 좀 겪고 있긴 한데 시미즈의 수비 상태로는 나고야 공격을 막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나고야가 승리를 잡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긴다 하면은 한 골 차 정도 느낌으로 이길 것 같고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 오버를 안 볼 수가 없겠죠. 근데 모르지. 시미즈의 공격이 갑자기 나고야가 수비가 탄탄해지면서 클린시트 경기를 간만에 또 할지도. 그 지금 최근 5경기, 6경기인가 그 정도는 이제 실점을 많이 해서 그렇지 좀 찐밥 팀들한테는 나고야가 수비가 좀 먹힌다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 경기 하도록 할게요. 우라와 대 요코하마. 일본 야구란다. 일본 축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K리그 간단하게 하고 축구는 빠르게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션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바로바로 그 표를 보내드리니까 그 보고 확인하시고 바로바로 뭐 시간에 늦지 않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 우라와 대 이제 요코하마 FC 요코마리가 아니죠. 요코하마 FC 경기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잠깐만요. 잠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뭔가 지금 오산이 있다. 잘못 보냈다. 잠깐만요, 여러분. 수정 좀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모르고 이상한 걸 보냈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갑자기 좀 잠깐만. 한 10초만 기다려주세요. 10초만. 나 왜 이걸 보냈지? 하나, 둘, 잠깐만요. 혹시 쪽지로 만약에 어제 경기가 같다 하신 분은 그거 저한테 다시 말해주시면은 제가 다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모르고 어제 걸 보냈다. 어제 걸 보내갖고 갑자기 됐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 할게요. 우라와 대 요코하마 FC. 자 우라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에 이리종님 안녕하시고 직전 경기를 이제 주중에 경기했을 때 우라와 같은 경우는 1.3군 정도를 썼어요. 우라와 같은 경우는 사람의 생각하는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1점에서 1.5군 썼죠. 그리고 요코하마는
1점 거의 5군에서 1.7군은 썼어요. 그만큼 요코하마가 체력적인 모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키코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유키코님 50개 감사드리고 어떤 거 받으실지 말씀해 하여. 주시면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라가 뭐 체력적인 부분은 조금 있겠죠. 그리고 뭐 직전에 요코하마 FC가 가와사키 상대로도 뭐 나카무라 슌스케 42살, 미우라 53살, 마츠이 39살 노장들을 많이 대거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빡센 경기를 했죠. 유키코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유키코님 감사드리고 둘 다요. 둘 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것도 다시 보내드려야 되는데 혹시 어제표 가신 분들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모르고 아까 잘못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체력적인 안배도 잘 돼 있고 최근에 이제 요코하마 FC가 경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 뭐 그렇게 막 색다른 반전은 없고 많이 올라오진 않았지만은 이게 좀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체력적인 부분이 이 주중에 경기하는 거 특히나 뭐 우라와라든지 요코 FC라든지 스쿼드 뎁스가 그렇게 두터운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 경기 영향을 좀 미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뭐 간만에 이제 고로키가 골을 기록했죠. 그리고 확고한 스트라이커인 레오나르도도 물론 레오나르도도 직전에 한 70분인가 뛰고 교체를 해줬는데 너무 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체력적인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두 팀이 이제 맞대결을 했을 때 맞대결 당시는 우라와가 2대 0으로 뭐 승리를 가졌어요. 근데 경기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의외로 비등했어요. 요코하마 FC랑 의외로 비등했고 그냥 앞선의 스트라이커가 좀 더 나은 우라와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요 경기에서 조금 더 걸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우라 같은 경우는 홈보다 원정에서 더 잘하죠. 거의 승률도 3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대표적으로 비셀고베도 그렇죠. 비셀고베도 홈에서는 졸라 못하는데 원정에서는 그나마 조금 사람답게 하는 모습. 전체적으로 홈에서 약한 팀. 반면에 요코하마 FC도 뭐 원정에서 더 잘하는 부분은 없지만은 그래도 크게 뭐 여기는 잘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차이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딱히 뭐 없고 추가적으로 또 한 번 말씀해드린데 우라가 홈에서의 득점력이 너무 낮아요. 원정에서는 평균 득점이 2골 이상이거든요. 근데 홈에서는 1득점도 안 돼요. 그만큼 홈 경기력을 좀 신뢰할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체력적인 부분을 잘 뭐 지금 그러니까 잘 이제 체력적인 부분을 잘 분배를 했기 때문에 직전 경기를 우라가 2대 0으로 승리를 잡아갔긴 했지만은 진짜 압도적인 경기였다. 그러면은 제가 우라와 승을 찍겠는데 요 경기는 최근에 우라와 수비도 솔직히 불안해요. 경기들 보면은 2대1, 3대0, 3대4, 2대2, 3대0. 물론 좀 급이 있는 팀들과의 대결도 있었긴 하지만은 뭐 사간도스라든지 최근에 망한 삿포로라든지 시미즈라든지 이기는 경기들마다 힘들었어요. 힘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 경기 요코하마가 지지 않는 경기 정도는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요코하마의 프랜승을 보도록 할게요. 프랜승. 솔직히 승 찍기는 좀 두렵고 프랜승 정도만 볼게요. 배당도 뭐 1.88로 나쁘지 않고. 그리고 언어버는 패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셀 대 사포로 하도록 할게요. 비셀 대 사포로. 그리고 혹시 미션 신청하신 분 있나 한번 체크하고 보고 갈게요. 다 보내드렸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기 할 건데 비셀고베 삿포로. 오늘 J리그의 마지막 경기예요. 마지막 경기고 일단은 비셀고베부터 보면은 감독이 이제 그거 나간 이후로 좀 뒤숭숭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직전 경기 또 잡아줬죠. 특히나 이니에스타가 지금 3경기째인가? 지금 복귀해서 3경기째 아마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니에스타가 들어오면서 확실히 경기력은 좀 더 나아졌어요. 중원에서 뿌려주는 패스 질이라든지 뭐 이니에스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골 능력까지 갖춰져 있다. 그런 부분에서도 괜찮고 특히 앞선에 이제 외로운 공격수 후루하이
후루아시 뭐 후루아이 후루아시 뭐 이 친구가 이제 간만에 직전에 2경기 골을 넣었죠. 그만큼 중원에서의 이제 받쳐주는 선수가 있어야지 이 친구도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거. 얘가 스스로 만드는 뭐 골을 넣는 공격수는 아니기 때문에 좀 받쳐줘야 돼요. 그리고 뭐 이니에스타뿐만 아니라 중원에 이제 야마구치도 이니에스타가 또 같이 옆에 있으니까 좀 더 조율적인 측면도 좋은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용병 더글라스가 부상당하고 이제 복귀를 했죠. 복귀를 하긴 했는데 아직 이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게 좀 단점이에요. 이 인간이 좀 살아나줘야지 후루아시를 이제 같이 이끌고 갈 수 있는데 그게 좀 그렇고, 추가적으로 뭐 공격 앞서는 괜찮긴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비가 너무 허술해요. 베르마일렌도 거의 뭐 일본화급 다 되었고, 뭐 작년이랑 어떻게 변한 게 없다. 수비는 그냥 똑같이 처먹힌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징계가 있죠. 오늘 결장자가 있어요. 주전 미드필더 이제 용병하면은 이니에스타 뭐 산페르 뭐 베르마알레 이렇게 대표적으로 아실 텐데, 산페르가 오늘 징계로 결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전 수비수인 니시가 오늘 징계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뭐 수비력은 떨어지고, 그리고 중원 쪽에서도 산페르가 빠진다는 거, 이거는 뭐 클 수밖에 없죠. 왜냐, 산페르 같은 경우는 수비형 미들이에요. 수비형 미들이고 뭐 윙백이라든지 공미도 막 가능한 부분인데 더욱더 수비적인 부분이 떨어집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 요소가 더 있어요. 반면에 이제 삿포로는 오늘 결장자가 없긴 해요. 근데 뭐 매번 말하지만은 스즈키상 스즈키상이 이제 떠나고 나서, 무사시 스즈키 이 친구가 떠나고 나서부터는 진짜 뭐 팀이 이렇게 한 명이 빠졌는데 망이 되나 라는 정도로 진짜 심각해요. 작년들이 이제 용병들이 다 침체하고 있다는 거, 특히나 뭐 페르난데스야 뭐 원래 작년에도 골을 잘 못 넣고 한 뭐 미드필더니까 상관이 없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인간 로페즈. 작년에 비해서 기량이 확 떨어졌고 골을 또 못 넣어주고 있고, 그나마 이제 보스로이드가 골을 넣고 있긴 한데, 얘도 작년 대비했을 때 스즈키상이 옆에서 받쳐줬어야지 좀 골을 넣고, 얘도 나이가 좀 많죠. 거의 뭐 40살 다 돼가는데 이 늙은이를 왜 안 버리고 계속 때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삿포로 경기 보면은 득점력이 시원찮죠.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득점력이 너무 쓰레기예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수비적인 부분은 괜찮은데 역시나 공격력이 그렇다. 그리고 직전에 이제 맞대결을 했을 때 기록을 보면은 비셀이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가져갔죠. 근데 그때 당시랑 오늘 라인업 자체도 산페르가 징계하고 주전 수비수인 니시까지 징계한다. 뭐 득점력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은 실점률에 대비해서는 뭐 문제가 있겠죠. 아무리 삿포로가 지금 득점력이 좀 빈곤해도 비셀 정도의 수비면은 득점력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도 위에서 말했지만 비셀은 홈에서의 승률이 너무 안 좋죠. 18%에 18%, 원정에서 33%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불안하고, 이 경기는 솔직히 비셀고베의 승을 찍기는 좀 그래요. 오늘 징계자도 좀 있고 전체적으로 워낙 수비가 안 좋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그냥 다득점 양상의 경기만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수비 쪽이 오늘 또 부실하고, 충분히 삿포로가 비셀고베의 수비면 뚫을 수 있다고 봐요. 최근의 경기들을 봤을 때 뭐 가시아라든지 간바오사카라든지 좀 급이 있는 친구들과 대결, 그리고 사간도스전에서도 뭐 골 기록했고, 전체적으로 뭐 오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저는 오버를 보도록 할게요. 되셨죠? 승패는 굳이 머리 아파서 가기 싫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경기 할게요. 슈퍼매치 도대체 몇 번 하냐 이거. 도대체 이거 이거는 하위 스플릿에서 슈퍼매치죠. 정말 의미가 없는 슈퍼매치. 그리고 자, 잠깐만요. 과묵한 유저 감사드리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축구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수원과 이제 서울을 할 건데, 이 친구들. 솔직히 옛날에나 뭐 진짜 뭐 사람들이 좋아했던 슈퍼매치지 지금은 그 똥오줌 더비 요런 느낌이죠. 자, 일단은 수원. 수원을 이제 먼저 말하기 전에 이제 서울을 먼저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이, 감독이 이제 좀 그래도 잘하고 있었어요. 최용수 대신에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가버렸죠. 사퇴를 하고. 그래서 지금 공석이에요, 공석. 공석이고, 직전에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강원 상대로 뜬금 승리를 거뒀죠. 근데 경기력도 좀 나아졌어요. 그 포항전에서 무승부를 캐고 나서부터 반등의 계기인가? 이미 뭐 하이 스플릿은 확정이지만 수원 삼성이 좀 2부로 떨어지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경기력은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 목표도 뭐 잔류기 때문에 크게 뭐 위에까지 올라간다는 느낌은 아니고 최대한 뭐 실리 있는 축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나 수원이 이제 고승범이 돌아오니까 득점 루트가 하나 더 생겼죠. 이 인간이 중거리 슛은 그래도 잘 때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뭐 직전에도 골을 기록했고, 좀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하다. 근데 하지만 아직도 수원의 수원 삼성은 아직도 그 한석희와 김건희, 이런 친구들은 믿기 좀 힘들어요. 앞선의 라인이. 그리고 뭐 타가트도 이미 뭐 테모라 된 것 같고, 뭐 극기해야 뭐 김민우 정도인데, 염기훈 형님은 이제 교체로 계속 나오고 있죠. 나이도 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앞선에 대한 무게감은 좀 떨어지는데, 중원에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뭐 득점력을 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뭐 경기력은 조금 올라왔긴 했는데 아직까지 신뢰하기는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서울, 아까도 말했지만은 감독이 나가고 나서 오늘 빈 공석으로 경기를 임해야 되는 건데,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 주맨, 우리 박주영 형님이 선발로 나올 때 더 경기력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윤조태를 차라리 다시 그냥 선발에 쓰고 주맨 형님을 조커로 쓰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앞선 라인은 좀 그렇고, 오스마르가 근데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수비력은 괜찮아졌어요. 뭐 실점률 자체가 크지도 않고, 괜찮다. 그런 부분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얘네도 이제 약간 실리 승점을 위한 축구를 하고 있죠. 수비적인 거를 좀 기반을 하고, 뭐 화끈한 경기는 예전처럼 보여주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서울도 뭐 그닥 뭐 감독도 빈 상태고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 왜 이게 수원이 정배지? 왜 수원이 정배지? 감독이 나가서 정배인가? 그것도 심지어 배당도 깎였어. 좀 뭐랄까, 지금 경기력을 봤을 때는 크게 뭐 서울이 밀린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나는 서울이 정배를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역배를 줬지? 뭔가 이거 수상하고 냄새가 꺼림직한 느낌. 그리고 이게 왜 또 정배가 이상하냐면은, 지금 서울이 13경기째 수원한테 진 적이 없어요. 뭐 물론 뭐 홈과 원정 다 포함해서 진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뭐 상대적인 것도 우위에 있고 한데 왜 수원이 정배지? 난 이해가 안 가네.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요 경기는 저는 서울 프랜승을 볼게요. 그냥 뭔가 꺼림직하긴 한데 서울 프랜승을 보고. 그리고 언어버 또한 좀 이상해요. 이거 이 경기 자체가 그냥 이상해. 직전에 이제 슈퍼 매치를 보았을 때는 1.60 대 1.86으로 언오버가 이렇게 잡혔어요. 근데 2대1로 오버가 떴죠. 근데 오늘 슈퍼 매치는 1.58 대 1.89. 오히려 오버가 연속적으로 지금 두 번 맞대결 했을 때 떴죠. 근데 배당을 조금 더 줬어요. 물론 0.03 더 줬긴 했는데 왜 더 줬지? 이상하네 이것도. 이것도 좀 이상해. 오버가 떴으면 조금 오버의 배당을 깎아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저는 배당 분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모르지만, 그냥 꺼림직한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요 경기는 그냥 언더로 갈게요. 언더. 저는 언더로 갈게요. 이거 뭔가 그냥 그렇다. 약간 언더의 느낌? 그냥, 되셨죠?
축구 50개 해축 아니요. 해축은 포함이 아니에요. 해축은 따로 나중에 할 거예요. 디테일 사랑님 안녕하시고 그러게 어제 롯데 그 인간 새끼들이 그 뭐야 그거 실책만 안 했으면 진짜 더럽게 진다. 저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지냐. 아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서준원 잘 던지고 있는데 왜 내리냐 걔는 또. 임원중은 나오자마자 맨날 쳐맞고.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경기 또 수원 경기네. 수원 FC 대 뭐냐? 수원 FC 대 누구지? 서울 이랜드. 자, 요 경기 하도록 할게요. 요 경기. 안양 경기 있잖아요. 안양 경기 대 부천. 그 경기는 패스할게요. 별로 가고 싶지가 않네요. 머리만 아프고. 자, 수원 FC 서울 이랜드. 일단은 수원 같은 경우 직전에 충남 아산전 그 뭐지 충남 아산전 경기를 했을 때 비주전급 선수들을 좀 많이 썼죠. 직전에 안병준이라든지 김건웅이라든지 다닐로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 약간 뭐 휴식도 주고 교체로 나온 선수도 있고 그리고 뭐 좋게 생각하면은 뭐 라스라든지가 아니라 라스가 간만에 멀티골을 기록했다. 그러면 더욱더 다양한 옵션의 공격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수원 배당이 올라간다고요? 말이 되나? 안 올라간대 아직. 구종 자제염. 그래서 라스가 또 간만에 멀티골을 했고 뭐 안병준이 막힌다 해도 뭐 최근에 라스가 폼이 올라왔기 때문에 라스를 또 투입하면 되고 그리고 뭐 마사라든지 또 말론이라든지 뭐 또 다양한 옵션도 있고 전체적으로 확실히 수원FC가 좋습니다. 좋고 근데 이것도 갑자기 배당이 올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지 왜 그러지? 누가 안 나오나? 직전에 안병준은 뭐 휴식 차원에서 제가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올랐지? 이건 또 배당이? 이상하네. 그리고 뭐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전전이었나? 그때 이제 반등을 잠깐 하긴 했어요. 연패 타다가. 그렇다고 해서 뭐 대전 잡았다고 해서 확 올라올 거냐? 대전도 뭐 황선홍 감독이 지금 나가리가 됐고 새로운 감독이 임하기 때문에 좀 뒤숭숭한 부분도 있고 뭐 그런 팀을 잡았다 해서 확실히 경기력이 확 살아났다는 생각은 좀 안 들어요. 전체적으로 수원FC가 확실히 잘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 수비적인 부분도 클린시트 경기 연속하면서 좋아지긴 했다. 근데 이제 맞대결을 생각해봤을 때 맞대결 당시 뭐 두 번 다 수원FC가 승리를 잡아갔어요. 그것도 둘 다 클린시트로. 근데 그때 당시 생각했을 때 서울 이랜드는 용병이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뭐 레안드로라든지 파수가 둘 다 동시에 선발한 적은 없어요. 뭐 레안드로가 있을 때 당시는 파수가 없을 때도 있었고 뭐 파수가 선발로 나왔을 때는 레안드로가 벤치에 있을 때 당시고 뭐 아르시치 정도는 뭐 계속적으로 있었긴 한데 걔는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이 둘이가 같이 나왔을 때는 수원FC도 좀 고전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맨날 나올 때마다 한 명씩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두 명이 같이 나온다면은 그래도 직전 아이 경기들보다는 각인각색 아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각인각색님 또 50개 후원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직전 경기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솔직히 두 경기를 만났는데 둘 다 득점도 못하고 몇 대 몇이었냐? 2대 0, 3대 0으로 지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그 말인즉슨 저는 오늘 한 골 정도는 서울 이랜드가 무조건 넣지 않을까. 그리고 용병이 그때 당시에는 좀 완벽한 라인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완벽함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원FC가 제가 알기로는 이번 시즌 3경기 연속 클린시트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2경기째 클린시트를 하고 있는데 수원도 그렇게 아주 수비가 탄탄한 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득점력으로 이제 앞에 있는 안병준, 뭐 마사 그리고 뭐 말로니 뭐 요런 애들 다닐로 이런 애들 믿고 득점력을 좀 찍어 누르는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도 이 경기는 저는 일단은 뭐 다득점 양상의 경기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수원FC가 그래도 잡아간다 봅니다.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고 지금 1위 싸움을 또 하고 있죠. 제주랑
뭐 지금 승점 차가 2점밖에 차이가 안 나서 오늘 또 잡으면은 1위로 올라갈 수 있죠. 물론 그 잠깐이긴 한데 혹시 모르지 제주가 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수원 FC 승의 오버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축구 J리그 K리그는 빠르게 끝을 내드렸습니다. 되셨죠? 되셨죠? 자, 그리고